네, 반갑습니다. 3월 21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결국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아침보다 더 많이 빠진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단 저점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닥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저점에서부터 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자, 오늘 기대를 했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시장이라서, 상당히 좀 실망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중간중간에 테마주들만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사료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같은 종목이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이제 공원, 조성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단기 테마, 이런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후에 더 안 좋아졌어요. 그죠? 외국인들 매도가 더 나타나면서, 더 많이 확대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치게 되면 시장은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 쪽 매도가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커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형주는 일단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으로 사료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오늘 음봉이 커요. 자, 이런 캔들, 자, 지금 여기, 네, 양봉보다 음봉이 더 크고요. 몸통을 잡아먹은 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하락 장악형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협도, 이런 것들이 좀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타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 장악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점대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캔들의 모양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저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조금 해주게 된다면 다시 2700포인트거든요. 자, 2700포인트 수준에서 지지만 일단 만들어주면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유지를 좀 해준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난 이제 작년이죠. 작년 연말 정도 12월까지 연결되어 있었던 이 횡보 구간, 거기서 쏟아져 내려온 게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떨어져 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작년과 같은 그런 형태의 횡보 구간을 보시면 되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쏟아 나오는 어떤 우크라이나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이긴 한데, 이 악재를 그냥 그대로 시장에 녹여가지고 들어간다라면 횡보가 더 진행되더라도 악재는 그때보다 잠재적인 악재들이 없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황은 더 좋긴 한데, 문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저점권 횡보가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나지만 않는다라면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될 거잖아요.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계좌의 내용들이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눈앞에 끄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계좌의 회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좌 내용을 들여다보면 플러스 난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계좌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더 올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내려간 종목들 보시더라도 그렇게 크게 주가가 밀려가지고 걱정거리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참고해 보시고, 횡보를 하면서 바닥을 좀 잡아놓는다, 올라가기 전에 계좌가 조금씩 끌려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계좌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봉 상황 보게 되시면은요, 저점을 못 잡았어요. 오늘 내내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모습이지만 저점을 계속 못 잡았거든요. 장 막판에서도 잡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 잡는 것에서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 연결되었었던 이 상승 포지션에 대한 이 박스권에 대한 모습도 지금 다 벗어나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을 잡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그래서 내일 주가가 반등이 나가서 다시 270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가 주는 거, 그것이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라면 아까 일봉상에서 보셨던 이 골든크로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또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일단 하루하루가 굉장히 살 얼음판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악재 하나에 또는 호재
하나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종목들 가지고서 홀딩만 잘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막 공격적인 매수한다거나 뭐 물론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시면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공격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가는 그런 전략들은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드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뚝 떨어지는 모습인데 저항대에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더 부담스럽죠.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나면 이제 900포인트까지 밀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 초반에 조금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월요일보다 조금 약한 모습이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가라는 걱정도 좀 들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요놈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언제부터 쏟아졌는지 딱 보이시죠? 10시, 11시 넘어가면서부터 훅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조금 멈췄어야 되는데요. 그냥 바로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4,800억이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은 아마도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대형주 쪽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판단은 좀 되는데 이 내용들 같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나 연기금 쪽 매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뭐 오후부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 총계 다 합치더라도 3,000억이고요. 금융투자는 1,700억, 1,8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거의 5,000억 가까이 쏟아내면서 부담감을 좀 키웠다라는 거겠죠. 외국인들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생각보다 외국인 매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가 많아지면 대형주 쪽에 일단은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서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거의 저푸른 초원이어가 됐죠. 많이 밀린 건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기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이해해 드렸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1%대 이런 변동이야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승도 별거 없습니다. 1% 올라가거나 0.2% 올라가거나 이런 쪽인데 지금 별다른 부분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특히 근데 조금 이제 낙폭이 좀 큰 것들 보시면은 그동안 단기적 반등이라도 좀 만들어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거 없는 것들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이라서 크게 1, 2% 정도 하락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도 지금 상승한 거 다 반납해버렸어요. 그죠? 아침에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했었던 종목군들이 다 내려갔고요. 셀트리온,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여기선 좀 티나게 내려갔네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워낙 테마나 재료주와 같은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메꿔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스닥은 0.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요. 코스피보다 덜 빠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려간 게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시면 일단은 위쪽에 있는 것들이 아직 덜 내려온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천천히 참고하시면서 대응점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 움직임은 LG에너지 솔루션에 또 매수가 있는데 얘네는 연기금이겠죠? 오? 연기금 조금밖에 안 샀네요. 그러면 누가 샀지? 투신?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이렇게 등등이 매수를 좀 해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봐야 되겠죠. 금융투자에서 뭘 했느냐? 삼성전자 팔았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얘네 조금 반대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인버스 매수가 들어갔죠. 고버스. 네. 고버스 매수가 들어가면 좀 신기하게도요. 그죠? 지난 18일 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18일 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지난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 기관 애들이 레버리지를 매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좀 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팔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버스를 샀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살짝 더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거는 뭐 오늘 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모양새는 인버스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수가 좀 있었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관 총계를 보게 되시면은요, 인버스 매도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쪽에서는 뭐 살짝 매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이 아닌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었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어쨌건 인버스 매수는 거의 기관 쪽에서 잡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네, 여기에 또 살짝 기대해서 내일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는 모습이겠네요. 네, 자 삼성전자 매도는 1,300억. 야, 이게 제법 많이 팔았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뭐 안 좋은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삼성전자를 좀 많이 팔았고요. 뭐 HMM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좀 많이 팔았는데 사실 한국전력은 뭐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낮에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뭐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조금 연기된다고 해서 크게 부담될 건 없겠죠. 다만 실망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렸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롯데렌탈 이런 종목도 오늘 반등세 계속 이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한다. 뭐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인버스 매수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벌써 40만원 넘어갔어요. 너무, 신고가 나와버렸네요. 그죠? 네. 일단,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기존에 사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100%대 도달하는 모습인데요. 그냥 100%대 도달하시면은, 뭐, 원금 회복하시고, 원금을 찾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야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하시기엔 조금 애매한 상태가 돼버려서, 매수는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순매도가 있었고요. 하이닉스도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합쳐가지고 본다면은 지금 2,000억이 넘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제법 많은 물량을 외국인들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좀 받아준 부분도 좀 있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주가 하락에 대한 그런 영향은 정말로 크게 잡히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뭐 걱정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대형주들이 이제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가는 약간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좀 좋아져야지만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이라거나,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네, 뭐 정화작업이나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집무실을 용산에 옮기면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수혜들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주의가 약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사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 곡물 가격, 밀이라든지 대두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사료 관련주에 영향을 준다 해가지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점상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사료와 조금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다 오늘 급등세를 많이 보였다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료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뭐 추세를 좀 돌린 형태에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판단이 좀 되긴 하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런 에그플레이션, 네,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 물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시켰을 때는 일단은 러시아 쪽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또 바로 반대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급하게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 뭐 상한가에 상따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아무튼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보다 자세하고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저녁 9시, 네,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 또 시간 맞춰서 잘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오늘 저녁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